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살 여자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하죠.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여러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는 가장 큰 피해자인데요. 그로 인해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소송 2건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다 법률 전문가가 될 지경이에요. 변호사님도 제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찾아뵈니까 자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독한 마음을 먹고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주부이자 직장인이었던 제가 이렇게까지 독한 여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은 늦은 나이인 37살 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늦었던 이유는 20대 때 만난 사람과 결혼 직전까지 갔다 시부모의 반대로 어긋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쪽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까지 박았고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많이 받아 한동안 일에만 열중해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결혼은 없나 보다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맞선 자리가 들어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저도 어머님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아들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만나뵙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었지만 나중에 만나뵌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나중에는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시어머님의 존재가 가장 컸을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칭찬을 그렇게 하더니 실물이 더 참하고 예쁘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첫인상이란 게 정말 중요한데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을 너무 서두르더라고요. 모든 일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두르는데 조금은 부담이 되더군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비싼 반지를 끼워주며 청혼을 받긴 했지만 숙제를 하는 것 마냥 해치워버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궁합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궁합이라며 최대한 빠른 결혼 날짜를 받아오셨고 전 너무 미신을 맹신하시는 것 같아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궁합 좋다는데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 준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혼하고 나선 제가 먼저 합가를 제안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더 예쁨 받고 싶은 마음도 컸고 남편이 사는 집이 신축 아파트에다 평수도 매우 컸기에 굳이 다른 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눈치 없는 시부는 되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의 영역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으셨고 식사나 개인적인 부분도 제가 일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절 배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시집 잘 왔다 생각했죠.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남편도 어린 나이인 날인지라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고 저도 출산에 대해 조바심을 좀 냈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스트레스를 안 줘도 불만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큰 문제였습니다. 여자로서 잠자리를 먼저 요구한다거나 하긴 쉽지 않았기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어머님께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혹시 재원씨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요? 어? 무슨 소리니? 우리 재원이가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길 가다가도 어린애들만 보면 눈을 못 떼는 애야 걔가. 아, 그래요? 왜? 너희 부부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이 같자는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피임도 너무 확실해야 하는데 혹시 아이를 싫어하는 건가 해서요. 재원이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너무 조반심 갖지 마라. 그리고 요즘 딩크인가 뭔가 애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살더구만. 애 없으면 또 어떠니?
다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언뜻 듣기에 제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 하는 감사한 말씀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왠지 굳이 아이를 왜 갖느냐는 말처럼 들렸어요. 참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어쩌다 제가 원해서 잠자리라도 갖는 날이면 정말 철저하게 피임도구를 챙겼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야. 어린 학생들 아니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신 내년엔 40이야. 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잖아. 당신 일도 해야 되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말로는 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몰라주는 것 같아 저만 속을 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요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갈수록 저희 부부는 관계는 소원해져 갔고 어머님이 계시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신혼인데도 사랑을 나누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남편의 노트북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어느 폴더 안에는 온갖 낯뜨거운 영상들이 종류별로 담겨있더군요. 정말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부부관계와 혼자 하는 자기위로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건 우선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게 바탕이 되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취향을 알게 된 것도 조금은 충격적이었지만 서운함에 몸서리가 처지더군요. 자존심도 상하고 어디다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제가 매력이 부족했나 보다 생각해 스타일의 변화도 주고 분위기도 잡아보았지만 말짱 헛수고뿐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리스 부부가 이런 거구나 싶어 참 속상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가끔 속 얘기를 털어놓곤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아들보다 제 편을 들어주시고 또 현명한 조언도 해주셔서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구나. 니들도 한참 신혼인데 시애미가 눈치도 없이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닌데 정말. 안 그래도 너희들 살 집 알아봐뒀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너희 부부끼리 잘 지내면 돼.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내 어머님이 분가까지 말씀하시나 싶어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어머님은 정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며 자신의 오랜 친구의 딸이 있는데 그 여자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의 딸이라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머님, 근데 그분이랑 그렇게 친하세요? 같이 지내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걔 젖먹이 때부터 거의 키우다시피 한 애야. 내가 딸이 없잖니? 딸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친구가 오랫동안 아프다 가서 고생이 많았는데 혼자 드니까 우울증이 심하다더라. 지 엄마 돌보느라 사정도 좋지 않고 내가 가서 좀 챙겨줘야지. 어머님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꿈쩍도 안 하셨고 남편에게 말해보았지만 퉁명스럽게 왜? 당신도 시어머니랑 사는 거 불편했을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 그래도 그렇지.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남의 집에서. 근데 당신도 그 여자분 알아요? 어릴 때 많이 봤지. 엄마가 나보다 더 예뻐하셨어. 걱정 마. 당신 우리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말려도 안 들으실 뿐이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 결국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셨고 친구의 딸이라는 분과 아파트를 얻어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계실 때도 그리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맞는 신혼재미에 빠져 한동안은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피임을 고집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업소 여자도 아니고 내가 더러워요?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지금까지 이런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냥 확실한 게 좋잖아. 계획 없이 임신되면 아이한테도 안 좋대. 당신 안 그래도 노산인데. 뭐가 확실한 게 좋아요. 그리고 당신 말대로 나 늙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죠. 내 나이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이 안 가질 거면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했어야죠. 동의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요. 굳이 아이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네. 당신 아기 좋아하잖아요.
밖에서도 애들만 보면 눈을 못 떼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어요. 나는 그냥 신혼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가지려고 했지. 미안해. 화 풀어. 응? 한바탕 쏟아대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하더군요. 그 후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남편은 일이 바빠졌다며 다시 예전에 소원했던 관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치 부부관계나 임신에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게만 이러니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하는 자괴감도 컸고 여자가 40의 초산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급기야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12시를 넘겨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고 회사랑 가까운 어머님의 집에서 자꾸 출근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너무 자주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분 따님도 있는데. 아이고, 나는 엄마 방에서 잠만 자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도 회사 다니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주면 어떡해? 우리 집에서 출퇴근만 3시간인데 새벽 3시에 끝나서 어떻게 집까지 왔다 갔다 하니? 사우나 가서 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건 그렇지만. 알겠어요. 내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이사를 한 집이 직장과 멀어 출퇴근이 힘들었기에 이해는 되었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못 본 여자와 시어머님이 사는 집에서 남편이 자주 자고 오는데 기분 좋을 여자가 어딨겠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반찬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드린다고 해도 그 따님이 불편해한다며 얼씬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강하게 나간 탓인지 남편의 피임도구 집착은 없어졌지만 그 후로 남편의 일이 너무 바빠져 일주일에 몇 번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연말정산을 하는데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군요. 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남편이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해서 내역을 보니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더군요. 영수증을 살펴보니 글쎄 이 인간이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피임에 집착을 하더니 정관 수술까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얘기를 하면 됐을 텐데 숨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퇴근한 남편을 다그쳤더니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제는 정관 수술까지 해. 내가 당신 와이프로 보이기는 해. 난 허수아비야?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내가 못할 거였어? 당신이 하도 임신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한 거야. 그냥 우리 아이 없이 살자. 난 그게 더 편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하는데? 우리 부부야, 부부. 내 의사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거 엄연한 이혼 사유야. 이혼?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어찌됐건 난 정말 아이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알겠어?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전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기분이었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이었기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님, 재원씨가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얘, 너희들 부부 일을 갖고 왜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니? 그리고 네 나이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임신에 집착을 하는 거냐? 노산인데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냥 애 없이 살아. 또 나오면 누가 키울 건데? 나한테 키워달라고 할 거 아니니? 이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실망스럽고 또 너무나 미웠지만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일을 핑계로 자주 외박을 했었기에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고 저는 갈수록 우울해져만 갔어요. 나중에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하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소아과가 있는 층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타더군요. 아이가 참 예뻤어요. 나도 저런 아이가 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괜스레 더 우울해졌습니다. 차를 타러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낯익은 차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남편의 차였어요. 이 사람이 나 치료받는 거 어떻게 알고 데리러 온 건가? 하며 살짝 감동을 받으려던 찰나 아이를 낳는 여자가 남편의 차 앞으로 다가갔고 남편이 아이를 받아 카시트에 앉히더라고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생각에 혼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무작정 남편의 차를 따라갔어요. 남편의 차가 도착한 곳은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였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낯선 여자와 아이, 그리고 제 남편.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그들이 탄 엘리베이터는 어머님이 사시는 층수에 멈춰섰고 저도 곧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냥 마중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망설이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바쁘다고 끊어버리더군요. 다음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집안에선 벨소리가 울렸고 전화를 받은 어머님은 애미야, 내가 지금 좀 어디 나와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 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불길한 예감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벨을 눌렀습니다. 카메라로 제 모습을 확인했는지 대화 소리와 벨소리가 울리던 집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 열어! 문 열라고요! 당장 열지 못해? 한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도 조용하던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당황하는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 이윽고 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에 저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거실엔 온갖 장난감들과 유아용 매트, 보행기들이 널려 있었고 거실 정중앙에는 남편과 시모,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와 귀여운 아이의 가족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더군요. 저와 제가 낳은 아이가 있어야 할 가족 사진에 왜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는 건가요? 기가 차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눈에선 눈물이 흘러나왔고 마치 미친 여자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안방에도 가족 사진이 걸려있었고 건조된 남편의 속옷이며 양말들이 널려있는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그 입 한 번만 더 열면 당신 입을 찢어놓을 거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정관서실까지 한 게 이해 때문이었어? 네 새끼가 맞긴 한가 보네. 참 대단한 두성애야. 와이프는 둘이어도 애 엄마는 둘이면 안 되는 거지? 이 무슨 말버릇이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테니 일단 나가자. 닥치지 못해요? 당신이 더 나빠. 닥치라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말버릇이야. 역시 집안에 천한 번 들였더니 이 사달이 나는구나. 궁합 좋대서 집안 쳐줘도 한참 쳐주는 거 받아줬더니 천한 거? 그래 그럼 너도 천한 거 맛 좀 봐. 당신이 하는 이 짓거리가 천한 짓거리야. 어디서 멀쩡한 며느리 두고 아들내미 두 집 살림을 시켜.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 척 다 해놓고 뒤통수로는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전 시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당황해 절 쳐다보는 모습을 보며 얼굴에 주먹같이 날려버렸어요.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상한 척 다 하던 시모는 제 머리차를 붙잡고 넘어졌고 저도 엉겨부터 난리를 치른 끝에 겨우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대고 있는 시모에게 물 한 가지 부어버리곤 그 집을 나왔어요. 현놈은 새 여자 사이에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그냥 서 있더군요. 따라와. 집에 가서 얘기해. 남편놈은 저를 따라 집까지 왔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해봐. 들어는 줄 테니. 남편은 절 만나기 전 그 여자와 6년 동안이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궁합이 맞지 않아 시모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악독한 시모는 그깟 궁합 때문에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했는데 좋아하는 궁합이 좋다는 이야기에 남편을 닥달해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더군요. 남편놈은 저와 결혼 후에도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고 만남을 가져왔는데 임신이 되자
그 여자가 시모를 찾아왔고 시모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운수가 대통한다고 했다네요. 시모가 그걸 듣고는 같이 살면서 애까지 받아준 거고요. 결혼은 하면 안 되고 애는 낳아도 되는 궁합이 있던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나랑 하고 애는 그 여자랑 낳고? 그깟 궁합 때문에? 미안해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또 내 아이라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 등신 같은 놈아, 차라리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너같이 찌질한 놈이 뭐가 좋다고. 넌 평생 네 엄마 치마폭에 안겨서 살아. 알겠어? 니들 모자 내가 어떻게 끝장내는지 두고 봐. 여보, 이혼은 안 돼.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오래 못 산대. 엄마가 그랬어. 잘 됐네. 내 손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게 한이었는데. 그 점쟁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 전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미친 시모와 치질한 남편놈 그리고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고 남편놈이 정관 수술을 받은 것도 제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시모라는 인간은 뭐라는 줄 아세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자기 아들이랑 혼인관계만 유지해달라고 하더군요. 지 아들 저랑 헤어지면 제 명에 못 산다면서요. 한마디 해줬습니다. 네 아들 목숨 귀한 줄 알면 잘하지 그랬어. 평생 가슴 졸이고 살아. 제발 그 점쟁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당신 죗값 치르게. 새파란 며느리한테 뺨 맞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맞았으면서도 저를 찾아와 애원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거라면 아이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모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그 인간들에게 위자료를 받아봤자 그 인간들이 제게 한 짓에 반에도 못 미칠 테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